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거나 안내문의 내용이 부실해 다른 이용객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조례안을 통해 반려동물 주인의 연령 제한과 동반할 수 있는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 연락처 등을 사전 안내하도록 규정했는데요.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패티켓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린 제30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기관과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7월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통해 추진되는 신규 사업인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 사업 목표나 계획이 모호함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사업계획 재설계를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독감 백신 접종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30일 열린 2021년도 제2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생활치료센터의 확진자들의 식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겨울철 문제로 대두되는 독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의 독감 백신 접종 예산 확보를 제안했습니다. 독감이 돌 텐데 이분들이 가정에 방문했을 때 독감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스란히 장애인분들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해는 되고 어떤 해는 안 해도 괜찮은지 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도저히 납작 이해가 안 가거든요. 또한 장애인 체육시설의 경우 작년 4번 휴관한 것에 비해 올해는 휴관이 한 번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작년에 비해 축소된 예산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휴가를 안 하고 50% 정원 수준으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도 휴가라는 것도 별 차이가 없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원이 50% 축소하니까 일반 비장애인들은 대폭 줄었고요. 또 하나는 이 수영장 같은 걸 열어놓으면 고정 비용이 들어가요. 수영장은 50%만 받는다고 물 50%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편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이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여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치우치는 입소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 사업의 기본 취지를 잘 살려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7일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현안 업무 보고에서 보육 현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 사업에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원래 취지가 민간과 가정을 리더인 국공립 어린이집에 이렇게 좀 끌고 그리고 보육 서비스도
개선하고 어린이집 간 입소를 조정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근데 원래 취지와 이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또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사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우리 사회가 계속 저출생 얘기를 해요. 여성이 다수가 점하고 있는 이런 현장에서의 안정성의 확보와 임금과 고용 조건 등등에 대해서 재평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한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은 스페이스 살림이 준공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건축물 하자 문제를 지적하고 건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에 따라 장년층의 은퇴 전후, 제2의 인생과 성공적인 노후는 삶의 질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장년층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시민 리포터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오은비입니다. 100세 시대, 은퇴 이후의 삶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 그 열정은 나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곳에 50 이후의 삶을 새롭게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0플러스 세대들. 이들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50플러스 재단은 은퇴 후 제2의 인생 준비는 물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서울시 만 50세부터 64세까지 50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상담부터 교육, 커뮤니티, 일자리, 그리고 사회 참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 세대들의 경험과 전문성에 목적을 두고 충분한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는데요. 생애 전환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일과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너무 일단 재미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지식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했는데요. 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 예산의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은퇴 세대가 아닌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도전 중인 50플러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서울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온라인상의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수정안 처리하여 온라인상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의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